우리 기술로 만든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다가오는 금요일에 발사됩니다. 지난 누리호 성공에 이어서 이번 발사는 관련 기업들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먼저 누리호와 다누리. 근데 다누리는 다누리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누리라고 부르네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리호에서는 이제 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호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발사체를 포함한 전체를 뜻하고요. 그리고 다누리는 이 발사체 안에 담긴 이 탐사선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리호와 또 다누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인가 아니면은 달 주위를 도는가입니다. 누리호 안에 탑재됐던 그 위성은 지구 700km 상공에서 이제 궤도를 돌면서 지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누리의 경우는 달 상공 100km 궤도를 회전하면서 달 표면이나 내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누리는 원래 3일 발사 예정이었었지만 한 번 연기가 됐죠. 예. 다누리를 쏘아 올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 펠컨 9의 추가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발사일은 오는 5일 오전 8시 8분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다누리는 이미 지난달 7일 발사 장소인 미국 플로리다주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최종 점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펠컨9도 뭐 별다른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점검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요일 오전 발사가 된다고 하니까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누리라는 이름이 참 예쁩니다. 이 다누리 어떤 뜻이고 뭐 달에 도착해서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부르기도 편하고요. 좀 듣기도 좋은 그런 다누리라는 말은 순 우리말인 달과 또 누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다누리가 달로 가는 방법은 지구와 태양, 달 등 이 천체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달로 향하는 달 전이 궤도 방식입니다. 6일 만에 도착하는 직접 궤도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궤도를 3바퀴에서 한 5바퀴 정도를 돌면서 점차 고도를 높인 다음에 직접 달 궤도로 진입을 하는 위상 궤도 방식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달까지 도달하는 데 넉 달 반, 일정으로 좀 따지면은 137일이나 걸리는 그런 방식을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이 방식은 단 1도만 틀어져도 600km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데요. 이 항법은 지구와 달의 거리인 30만 4천 킬로미터보다 4배가 넘는 최대 156만 킬로미터를 돌아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연료 소비량이 적기 때문인데요. 다른 항법에 비해서 달에 도달하는 데까지 연료 소모량이 25%가량 적어서 임무 수행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누리는 위성에 탑재된 6개의 탑재체 임무를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달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효율성을 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에 도착해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개발에 착수한 지 이제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다누리는 네. 일단 좀 모습을 보여드리면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19m의 직육면체 형태를 지녔습니다. 가정용 냉장고를 한 2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다누리가 맡은 임무는 상당히 막중합니다. 이 달 상공 100km 궤도에 오르면 이 다누리는 크게 3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달 표면의 그 지형 지물을 파악하기 위한 관측 촬영과 또 달 내부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특수 촬영, 그리고 이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찍는 고강도 촬영 이렇게 3가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결과를 활용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2025년 이후로 예정이 돼 있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의 그 착륙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서 우주 강국에서도 이 다누리의 역할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달 탐사 과제를 수행하는 그 장비들이 대부분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6개의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이 중에서 5개가 이제 국내 기술이고 나머지 1개만 나사가 개발한 장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광시야 평광 카메라인 폴캠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이 폴캠은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이 빛의 평광의 특성을 좀 활용해서 달 표면의 입자 크기나 티타늄의 분포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장비입니다. 또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는 달 주변과 이 표면의 자기장의 세기를 보다 정확하게 관측할 수가 있어서 달 생성의 미스터리를 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검증기도 좀 주목을 해볼 장비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구와 달 궤도선 간의 인터넷 성능을 검증을 하고 실시간으로 파일과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이 전자통신연구원은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달에서 전송한 이 K-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다누리를 달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한 국내 기술도 이제 국내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또 주한화가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누리 본체의 총조립과 또 원격 측정 명령계를 설정하는 그런 설계하는 과정은 카이가 주로 담당을 했고요. 예. 또 다누리의 궤도 수정과 또 자세 제어용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주한화가 담당을 했습니다. 또 하나시스템과 SK 브로드밴드, 또 현대로템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도 이번 다누리 발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지금 이런 기업들, 뭐 카이, 한화 이런 기업들 지금 수혜주로 꼽히긴 하는데 과거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발사 이전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발사하고 난 성공한 뒤에는 오히려 또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흐름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사에 성공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 나사와 직접적으로 협업을 이룬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호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다누리는 이 발사한 후에 한두 시간 안에 교신이 또 이루어지면서 이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이 되는 만큼 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사의 성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당장 뭐 실적의 개선에 보탬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다누리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뭐 우리 우주 산업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누리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 다누리의 어떤 그 다누리도 마찬가지로 순수 국내 기술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다누리 발사에 좀 성공하면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 뭐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선 보유국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우주 강국 대열의 이정표가 마련되면 물론 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달 착륙선으로 심우주를 탐사하는 길도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국내 좀 우주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요.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